안녕하세요. 뒷담가는 맹구입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고 싶은데 복 대신 화를 받아버렸네요. 윤석열 징계 취소 후에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며 많은 촛불 국민들이 1월 1일 새해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투쟁해보자 라고 하려는 이때 난데없이 이명박근혜의 사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들 참 황당하고 화가 많이 나셨죠? 저는 잠을 못 잤어요. 근 6개월을 추위에 떨며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국민들을 새해 정초부터 화나게 한 사건. 오늘의 주제는 이낙연의 사면 발의입니다.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왜 이래? 발포 명령 부인할 생각 없으세요? 대국민 사과하세요! 이거 봐요! 정부가 이거 봐! 이거 봐! 내 이놈! 이거 다들 기억하시죠? 전두환이 지난해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는 길에 뱉은 말이죠. 이것만으로도 딱 드러나죠. 전두환은 5.18 학살에 대해 반성할 기미가 없다. 이런 자를 2년 만에 감옥에서 꺼내준 사람은 다름 아닌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공약으로도 전두환 노태우 특별 사면을 걸었어요. 그게 국민 통합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정말 국민 통합이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니었습니다. 전두환이 사면된 순간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시킨 민주시민들, 국민 여론은 오히려 반으로 갈라져요. 전두환 노태우를 옹호하며 여전히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사람들과 역사를 바로 세우려고 여지껏 노력하는 사람들로요. 왜 아직도 바깥에서 태극기 부대들이 5.18은 폭동이다 뭐다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 버린 거죠.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당대표가 이명박근혜 사면이 국민통합을 위해 필요하다는 얘기를 1월 1일 새해 첫날에 터뜨려 버립니다. 아, 왠지 어디서 본 것만 같더라니. 물론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세대는 아니지만요. 이낙연 당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라고 폭탄을 던지고 그 이후에 이것은 나의 신념이다 라고 촛불 국민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아버립니다. 와, 저는 새해 첫날부터 정말 망치로 머리를 꽉 맞은 느낌이었다니까요. 자, 생각해보자고요. 이명박 박근혜는 범죄자입니다. 국가를 등쳐먹고 사리사욕을 챙기고 통치할 능력도 생각도 없던 범죄자였어요. 그런 세력을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스스로가 같이 끌어내렸었죠. 기억나시죠? 그 겨울, 촛불, 한방눈, 광장, 열정, 희망, 민주주의. 그만할까? 아마 다들 그때 촛불 들고 한 번씩은 나오셨을 거예요. 지금 같은 한파를 이겨내고 우리 국민들이 주중에는 생업에 쫓기면서도 주말에는 꼬박꼬박 나와서 박근혜 탄핵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 힘으로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역사를 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면이라니요.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가 실제로 교도소에 살았던 시간이 얼마나 있어요? 1년이 있어 봤나요? 박근혜는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고 이명박은 잠깐 석방도 됐었다고요. 제대로 처벌조차 받지 않았는데 사면발이라니요. 이건 촛불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입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니요. 아니, 오히려 벌써부터 분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모든 힘을 모아오던 민주개혁 진영에서 갑자기 윤석열 탄핵 구호는 없어지고 사면 발의의 진위는 뭐냐, 이낙연 당대표는 뭐냐 하면서 누구는 사면에 찬성한다, 또 반대한다 하며 시작될 필요도 없는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심지어 적폐 세력들까지도 우습게 보면서 우리가 왜 사과를 하냐라며 뻔뻔하게 나오고 있어요. 적폐 세력들은 국민들을 위해 정치를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 낡고 부패한 세력들은 청산해야 되는 것이지 타협할 대상이 전혀 아니죠. 하지만 순진한 건지 선량한 건지 자꾸 이런 적폐 세력들과 타협을 하려는 실수를 하게 되죠. 우리가 뼈저리게 겪었던 비슷한 역사가 또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이었죠. 탄핵 국면을 촛불 국민들의 힘으로 막은 후에 국민들은 열린우리당에게 152석의 압도적인 의석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과거사 진상규명법 제정, 언론관계법 제정, 4대 개혁 입법을 추진하죠. 그런데 당시 한나라당 어떻게 했을까요? 집회하고 단식하고 난리를 치면서 개혁을 방해해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아무튼 개혁을 막으려고 총공격하는 적폐들 때문에 대통령과 민주개혁 진영은 진이 다 빠져버립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대대적인 공격이었거든요. 막 TV에 계속 대통령 욕만 나와요, 진짜. 그러던 와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연정 제안을 하게 됩니다.
모두 다 같이 기득권을 내려놓자 하며 당시 한나라당에게 서로 양보 좀 하고 아름답게 같이 정치를 좀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적폐들은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우리들만 분열하고 개혁은 좌절되게 됐습니다. 정말 지금 돌아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국힘당, 검찰, 언론, 우리 사회의 적폐들은 아직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어요. 윤석열만 해도 그렇습니다. 명백하게 죄를 지은 사람이죠.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을 샅샅이 털어 꼬투리를 잡아서 결국 장관직을 사퇴시켜버린 반면에 윤석열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복직이 되고 말았죠. 검찰들, 걔들이 가진 그 어마어마한 권력이 누구를 위해 쓰여져 왔는지 다 아시죠? 국힘당, 이명박, 박근혜, 이재용 등등 힘있고 나쁜 놈들을 보호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사면이 아니라 촛불혁명의 성과를 이어 개혁을 이어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같은 범죄자를 사면해줄 때가 아니라 윤석열 같은 부패한 권력을 사퇴시켜야 할 때인 거죠. 정의를 실현하고 적폐들에게 빼앗겼던 권력을 우리가 차근차근 되찾아올 때 진짜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요? 원통하다. 법도 사법부도 우리에겐 없는 셈이다.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하느냐. 전두환 재판 당일 유가족들의 외침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전두환이 어떻게 됐냐고요? 전두환은 경찰의 경호를 받으면서 유유히 광주를 빠져나갔어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다음은 이명박과 박근혜가 감옥 밖으로 유유히 빠져나가겠죠. 막 웃으면서 말이에요.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지만 그냥 반복되는 게 아니죠. 그때보다 우리는 분명 나아갑니다. 2004년과 다르게 지금 우리가 분열하지 않고 적폐청산으로 단결하려고 하는 걸 보세요. 눈에 불을 켜고 적폐들에게 속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요. 다시는 지지 않는다 라고 각오를 다지는 우리를 보면서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지만 잘못된 역사를 반복되지 않게 하는 힘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 우리가 지금 계속 싸워야 할 이유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뒷담가는 맹구였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